2002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연사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크리에이터로 정말 인기를 갖고 계시는 슈카월드 전석재 연사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변화하는 세상과 우리라는 주제로 발표 함께 하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리는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슈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하는 사실은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앞에 뒤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버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뒤로는 아마 훌륭하고 좀 딱딱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좀 부드럽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과연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제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정도 전에는 이 통신이란 연결이다라는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통신은 당연히 연결이죠. 저희가 1대1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통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1대1을 연결하던 전화기가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줬던 거는 1990년대 중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PC통신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정말 커다란 변화가 왔죠. 그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 통신은 1대1이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다대다 연결이 가능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이런 다대다 연결의 세계, 인터넷의 변화에 있던 와중에 사실은 우리 산업계가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990년대 후반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몰랐던 게 빵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와, 세상이 드디어 바뀌겠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옆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닷컴 버블이란 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닷컴이라는 어떤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면 묻지마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우리 코스닥이 믿기지 않는 가격 3,000을 찍었던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20년 뒤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대전환이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런 변화는 통신 기술의 발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2007년에는 3G 시대가 오면서 드디어 인터넷을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무선통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4G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유튜브나 영상의 시대가 열렸죠. 이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영상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딱 지금 5G라는 시대가 2019년, 2020년에 열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과거에 인터넷이 왔던 것 같은 충격이나 아니면 영상의 시대가 왔던 것 같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것이라고 썼지만 옛날에 다대다 연결을 넘는 더 많은 게 연결이 될 거다. 그 말인즉슨 더 많은 게 이 디지털 온라인 세계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모으면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꾸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통신기술의 발전이 1대1에서 인터넷을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통신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5G나 6G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인터넷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연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의 붐처럼 됐죠. 과거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왔는데 인터넷에서 다음도 있지 않을까? 불과 며칠 전에 굉장히 큰 기업이죠. 우리 영상의 시대에서 어떤 연결의 시대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자기네들 커넥트 2021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만 연결이 돼 있다. 근데 과연 화면으로 충분할 거냐? 통신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우리가 화면으로 연결하지 않고 화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업은 여러분 다 아시죠?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페이스북이 보기에는 과거에 인터넷이 다대다 연결이었다면 스크린상의 연결이었지만 새로운 연결을 우리는 찾을 것이다, 또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명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고요. 지금 당장을 보면은 앞서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오프라인은 과거 10년, 20년, 30년간 많은 인프라를 쌓아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쳤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다 인프라 투자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디지털로 바꾸면 과거에 있었던 인프라가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로를 다 깔아놓고 뭐하고 많이 했는데 디지털 안으로 와보니까 막상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를 이걸 예상을 하고 어떤 특정한 각도로 요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인프라가 서서히 생기겠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깨는 일이 우리가 2년 전에 봤죠. 여러분들과 저도 너무 잘 아는 코로나라는 사건이 딱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갑니다. 다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있다는 말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오프라인을 했던 일을 갑자기 우리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과 온라인에서 하는 일이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그나이트 2021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재택근무를 하러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집으로 간 게 아니다. 어디로 갔다? 사실 일이 옮겨간 곳은 클라우드,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로 갔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디지털 인프라가 갑자기 필요한 사건이 작년 2020년에 펼쳐졌죠. 예상보다 그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투자보다 더 많은 그 전환의 속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의 가장 새로운 성공 공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엄청난 10배 이상의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오프라인에 있던 인프라를 디지털로 가져온 기업들입니다. 저 아래 제가 몇 개 예를 적어놨는데요. 아마존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이들 만남, 우리 때야 미팅을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갔지만 요즘엔 틴더 같은 걸 이용하죠. 매치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한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프라 투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우리 디지털 인프라를 한다 그래도, 인터넷 한다 그래도 메타버스로 인프라로 갈 수도 있고 계속적인 투자,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사실 전통적인 투자라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2020년 12월 11일 에어비앤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디지털을 통해서 어떤 호텔을 예약하거나 방을 잡는 에어비앤비가 시총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가 넘어갔죠. 이 디지털 인프라를 깐 에어비앤비의 시총의 합계가 어느 정도 크기냐? 기존의 오프라인의 인프라를 깔았던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전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개사를 합친 것보다 에어비앤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 있는 호텔을 다 갖는다 그래도 저 시가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시가총액이 되는가? 우리는 그 비슷한 예를 너무 가까이서 봤습니다. 쿠팡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미국에 상장을 했죠. 얼마였습니까? 상장할 때.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시가총액이 100조가 나왔어요. 한국에 앉아 있었던 투자자들은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쿠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를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하다. 어떻게, 게다가 지금 말한 4대 어떤 쇼핑 1위에서 4위까지 합친 거에 7배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 기업들은 저런 디지털의 인프라를 깔은 기업들의 높은 가치를 보고 저들의 성공을 봤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모두가 다
야, 나도 해야겠다. 디지털로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 작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앱이라는 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는 디지털 인프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 비즈니스가 전통적이야. 뭐 소비자하고 만나는 건 앱으로 만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전통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과반수 이상이었을 거예요.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2년 전에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이 기업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넘어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나오질 않아요. 또는 그걸 요구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업을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는 일까지 펼쳐집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는 재택근무를 할 때 과거처럼 전화기 하나 놓고 재택근무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다 뭘로 합니까? 컴퓨터로 본사와 연결이 돼 있는, 심지어 줌 같은 걸로 얘가 일을 안 하나 회의도 같이 하는,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가 없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정부에서 시키는데 가니까 우리는 전화기밖에 없고 기껏 연결하는 게 뭐 줌 연결하자 이게 끝이니까 뭐 보안도 안 되고 저장할 것도 없고, 와, 우리가 디지털 투자가 안 돼 있구나, 디지털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욕구가 폭풍처럼 몰아닥친 게 사실 2020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데, 과거에는 정보, 데이터라는 거에 관심이 없던 기업들이 갑자기 손 위에 데이터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갑자기 막막한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를 안 한 기업들이라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은, 알고 있던 기업들은 이걸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새로운 해석 방법 AI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AI라는 게 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이점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이, 알고 있던 정석이 과연 최선의 수였는가? 우리는 그동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 알파고가 등장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AI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수익 추구 모델,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이 과연 최선일까? AI라면은 내가 정보가 쌓여있다면 새로운 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골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골프 칠 때 어떻게 배우십니까? 많은 프로분들, 아니면 뭐 유튜브의 전문가들, 정말 잘 치는 뭐 주변 분들한테 골프 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고 저렇게 하면 훅이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예전에는 프로분들,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이거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번의 골프 라운딩이 기록이 됩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정말 잘하는 프로까지.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인간의 프로가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사실 골프존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과거와 달라졌어요. 골프존 같은 어떤 스크린 골프 기업들이 그냥 오프라인에 스크린 골프망을 깔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돈을 버는 회사였다면은, 회사에 그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시가총액이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골프 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새로운 방법,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다면은 쿠팡처럼 몇 조 원 되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야놀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흔히 뭐 모텔이나 호텔, 아니면은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을 연결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상장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투자금이 이미 8조고 8조를 기준으로 들어갔고 10조나 20조를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호텔, 모든 모텔, 뭐 모든 여행지를 다 연결해도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왜 이 숫자를 얘기하냐? 야놀자가 만약에 나는 그렇게 연결하는 기업이야라고 그쳤다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절대 이 가격이 안 나왔겠지만, 아래에 있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를 가고 언제 뭐를 좋아하고 이 데이터를 반대로 모텔이나 호텔 또는 너희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우리는 IT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요즘에 야놀자가 뽑는 분들은 전부 다 IT 전문가들입니다. 그 결과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기업들은 오프라인에 있던 어떤 많은 인프라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온라인의 디지털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는 첫 번째 허들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두 번째 목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펼쳐진 우리 젊은 분들이 몸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취업하러 가면은 IT 전문가만 찾아요. 참 문과인 저로서는 후배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심지어 우리 문과, 저 같은 경제학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은행에 가서 면접을 보면 일반 행원을 뽑는 게 아니라 IT 전문가, 디지털 전문가를 뽑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마 실제로 뛰어보지 않은 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심지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 디지털 전문가, 우리 IT 인력 왜 뽑아가냐? 제가 아는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으로 싸울 정도로 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여기어때 같은 제가 신문 기사 쭉 뽑아온 겁니다. 여기어때가 입사 인센티브를 뭐 최대 3억까지 준다. 들어만 오면은 시작이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네가 조금만 있으면 연봉 1억은 금방 갈 수 있어. 삼성전자 임원도 뭐 쿠팡에가, 심지어 은퇴했던 분들도 워낙에 조건이 좋으니까 다시 IT 개발자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 다 똑같이 디지털 인프라를 급하게 까는 와중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기업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회사가 하던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리지 뭐. 그럼 나는 디지털 전환을 한 거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도 했어요. 옛날에도 플로피 디스크로 저장을 하고 CD롬에도 저장을 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죠. 그거는 자료를 옛날에 손으로 쓰던 거를 디지털로 그냥 순수하게 옮긴 것, 그거 전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옛날에 뭐 전산실이 있던 그 정도의 변화입니다. 또 아니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 그럼 그 디지털로 올린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겠다. 훨씬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효율적이고 물론 좋은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요즘에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걸 활용을 해서 과연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느꼈던 걸 디지털에서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느냐로 승부를 보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에 가면은 대부분 1번이나 2번을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요즘엔 조금 바뀌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도 국민은행도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이 앱만 한 50개에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던 일을 디지털로 바꿨거든요. 그 소비자들 보고 이 디지털로 내가 앱을 만들었으니까 일로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일을 오프라인이냐 디지털이냐 이것만 고민하니까 은행들이 앱을 아무리 만들어도 뭐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독점적인 아니면 가장 힘이 강한 금융 플랫폼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금융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개인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나온 기업들이 최근에 상장을 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KB금융의 시가총액을 단 하루 만에 넘겼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25조를 찍었어요. KB금융그룹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은행에 갖고 있는 예탁고가 수신고가 얼만데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시대의 유튜브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페이스북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금융하면 떠오르는 어떤 주도적인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를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냐? 은행들도
지금 요즘에 가면은 행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경쟁이 되지 않을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그 대표적인 현상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지금 글로벌 랭킹 1위를 불과 얼마 전에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은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2020년부터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전, 30년 전 컴퓨터 시대에도 대기업이었습니다. 글로벌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었죠. 글로벌 시가총액에서도 순위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이 주가 추이를 보면 1999년도에 잠깐 뾰족하게 올라간 여기가 아까 말한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닷컴 버블이 있고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그 시기에 한번 점프를 하더니 그 뒤로는 옆으로 쭉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닷컴 버블 시대의 인프라를 쭉 깔면은 그 다음부터는 커다란 투자, 커다란 새로운 시장이 잘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10년간 옆으로 키웠습니다. 세계적인 소프트 기업이었지만.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까? 또한 2015년, 16년부터 과거의 고점까지 가더니 조금 머뭇머뭇하더니 2019년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야 될 일이 급격하게 많이 생겼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야 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 대단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3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00조가 조금 안 되니까 우리나라 1위 기업보다 6배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올해 글로벌 1위에서 4위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제가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1년에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죠. 대강 50%가 올랐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구글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회사의 대표적인 구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도 있고 당연히 검색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무슨 회사인지 다 아시죠? 상승률이 올해입니다. 70%가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서 4위까지 회사들이고 시가총액이 뭐 3천조, 2천조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50%, 70% 오르는 거는 평상시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2010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어느 때를 찍어도 불가능했던 일인데 코로나가 빵 터진 다음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기업들 주가 차트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입니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이건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이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지금 1위, 2위 다투는 기업입니다. 역시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또 컨설팅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할까? 세계 랭킹 1위 기업 엑센추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승하는 각도가 달라지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대전하는 이유가 있고, 게다가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의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깐 기업들이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과 싸움을 하게 되니까 오프라인 기업들이 느끼는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포,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내 성장은 물 건너갔구나. 아니면 또한 나는 종속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 분야의 리딩 컴퍼니였는데 야, 이젠 나는 저런 기업들에 종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IT 지출이 뭐 요즘에 투자 그러면 전부 다 IT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게 저기 보이는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민소득 방정식이라고 하죠. GDP 항정 방정식인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떤 성장을 거쳐왔냐? 투자나 정부 지출은 거의 고정값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투자를 할 곳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투자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투자가 멈췄다는 것은 그냥 기존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가 증가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정부 지출도 과거에는 요즘처럼 많이 세게 안 했죠. 정부 지출은 거의 상수니까 수출을 잘하거나 소비가 좋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출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어떻게 하면 수출을 높일 수 있을까? 수출을 높여야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내수합니다. 소비를 어떻게 높여서 미국처럼 좀 GDP를 성장을 높일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2020년대 가장 많이 보이는, 미국도 한국도 많이 보이는 단어가 뉴딜이에요. 뉴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투자를 할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 뉴딜은 뭐 후보 때문에 뭐 후보 강에 댐을 짓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댐을 디지털로 짓는 걸로 바꿨을 뿐이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곳이 생기니까 새로운 투자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성장성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말 인터넷 말고 새로운 연결 방식이 등장을 한다면 그게 메타버스가 되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에 쌓았던 인프라를 새로운 연결 방식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성장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금융에 있는 분들은 요즘 보면 이런 표현에 익숙하실 겁니다. 와, 거의 10년, 20년 만에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지금 아래 보이는 게 지금 벤처캐피탈, 우리가 사모펀드, 새로운 어떤 작은 기업들이나 새로운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펀드나 VC들의 운용 자산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거의 한 20년 내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 시중에 스타트업이나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랬을 때 투자하겠다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돈을 다 못 써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받아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중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 사이클과 성장 사이클이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움직이질 못했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주식은 성장을 먹고 사는 상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2020년도에 엄청난 점프를 합니다. 10년, 20년 박스피가 불과 1, 2년 만에 3천을 넘어요. 왜? 성장할 곳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은, 물론 이 동학개미, 우리 젊은 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곳이 있고 성장할 곳이 있다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투자의 시대, 요즘 벤처펀드 운용 자산들이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과거에는 그걸 했다가 실패하면 내가 거지가 됐지만 내 돈으로 했어야 되니까, 내 돈으로 뭘 만들고 내 돈으로 뭐 사무실 빌리고 내 돈으로 고용하고,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제 돈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V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하기에 정말, 창업하기 정말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닷컴 버블 당시 한번 보였던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다시 따라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닷컴 버블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방향을 잘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해서 버블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직은 우리 상황은 버블로 보이지 않지만 뭐 비슷한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투자하기엔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공포심을 갖습니다. 어떤 공포심?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대기업 회장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다 주제가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됐고요. 입만 열면 나오는 게 ESG 경영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하는 두 개 축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ESG 경영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고 싶다. 내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재무 숫자가 좀 안 좋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플을 높여야 되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걸 보여줘야 된다. 이쪽에 굉장히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실제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해보면 질문 오는 게,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우리 그룹이 지속 가능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럼 컨설팅에 답을 얻으면 투자의 8, 90%는 전부 다 디지털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회의 변화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예시를 들자면 끝이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디지털로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사람들이 새로운 모임, 새로운 새로운 플랫폼으로 디지털로 가고 있죠. 그럼 과거에 우리는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는 TV 하거나 오프라인 5개 광고를 이용하거나 광고 시장도 역시 오프라인에 있었습니다. 또 광고도 역시 온라인으로 들어가야겠죠. 디지털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알파벳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구글이죠. 구글의 광고 실적입니다. 분기입니다. 연이 아니라. 지난 3분기에 광고 매출이 62조 원이 나왔습니다. 한 분기입니다. 구글 전체 매출이 아니라 구글의 광고 매출입니다. YOY로는 43%가 성장을 했고요. 저 62조 원이라는 값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수백조를 투자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3분기에 이뤄낸 반도체 영업부의 매출이 26조입니다. 지금 뭐 광고와 우리 전 세계 1위 기업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차이가 나는 게 한 2배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디지털 시대로 가면은 왜 이런 일이 펼쳐지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가고 온라인을 가면 바로 1등에 몰리는 독점성이 있어요. 과거에 오프라인에 있을 때는 각각 나라에 다 승자가 있었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각각 나라의 승자가 있고 각각 섹터마다 승자가 다 1위 기업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맛집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뭐 대구에 있는 맛집이나 광주에 있는 맛집을 가긴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성이라는 게 있었죠. 나라마다.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1등에 가는 거예요. 지역 1등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글로벌 1등으로 가니까 다 몰리게 되고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0조 또는 3,000조, 한 기업의 광고 매출이 62조 원을 찍는 카카오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한 분기에 카카오 시가총액 이상의 광고 매출을 찍는 1위에 몰리는 현상이 펼쳐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덜 오르는 게 1등하는 기업들이 전부 미국 기업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인터넷이 보여주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수익 모델, 새로운 성장성에 심취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꿈에 부풀었죠.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신다면 물론 그때는 약간 버블이었지만 인터넷의 기업에 투자하시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실제로 20년 전에 꿈꿨던 세상이 10년 뒤에 왔습니다. 조금 투자가 그때 당시에 버블이었던 건 조금 위치가 빨랐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대다 연결, 인터넷의 시대가 드디어 새로운 연결의 시대,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거나 또는 인터넷을 넘는 또 다른 연결 방식이 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투자처가 발생을 하는 거고 20년 만에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목이 디지털 대전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로 바꾸는 거 계속 있었지 않나? 2010년대, 2015년에도 계속 있었는데 왜 갑자기 2020년에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냐?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셨지만 지금은 2015년과 2020년은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기후변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 대비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지만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2020년도에 딱 오니까 갑자기 뭐 테슬라가 뭐 천조 기업이 됐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ESG라는 단어가 모두가 다 알게 된 이유가 딱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게 2020년, 2021년이었듯이 디지털 전환도 기업은 우리 주가 차트만 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차트만 봐도 지금이 딱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봤을 때는 너무 빨랐는지 너무 늦었는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미래를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안 한다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이 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가월드 전석재 연사님, 연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시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화상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질문하실 분?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강연의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국제표준을 심사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곧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P2P, 즉 피어 투 피어로 불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일컫기도 하고, 공유 경제를 두고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향후의 거래는 화폐가 아닌 데이터의 거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데이터의 소유자의 권리로 인해서 많은 제약사항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연자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제가 질문 이해하셔서 마지막 질문 한번 다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향후의 거래는 화폐가 아닌 데이터의 거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데이터의 소유자의 권리로 인해서 많은 제약사항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연자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 돈이 된 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질문하시는 게 어떤 우리 CBDC 같은 중앙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후자라고 생각으로 들면은 당연히 뭐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는 지금 명확한 사실이고, 심지어 마이데이터라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타겟 광고를 하는 게 용납이 되는 일이냐? 사실은 이 점은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데이터의 그 가치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생성한 기업이 갖고 있는 건지, 그 기업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질문자분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울리는 감이 좀 있어서 아마 질문 앞서서 좀 오랄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도 같습니다. 지금. 예. 네네. 제가 아까 전에 강연하다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물어보시더라고요. 디지털 대전환 그래 말이 좋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 어디가 가장 유망하냐? 사실은 유망한 산업은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은 사실은 이런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어떤 변화의 툴을 제공하거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전에 오라클 이런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 기업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기업들이 조금 클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항상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번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좀 이런 기업들이 한테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좀 쉽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도 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도 받아봤고요. 또 질문, 의견을 총괄해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사들에게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들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유튜버이신 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유망 ICT 산업 분야와 우리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이요? 지금부터 35분짜리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예. 암묵적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투자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이렇게 앞서서 얘기됐던 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투자가 없던, 성장이 없던 시대에서 성장이 멈췄죠. 사실 2%대 성장이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시대를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선진국에 밀려서 그 성장을 다 뺏길지. 과거에 유럽 기업들의, 유럽 지수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독일 정도를 빼면은. 왜? 그 성장의 부분을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죠.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또 한 번 열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투의 투자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디지털 전환을 하고 그들과 얼마나 싸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경제 전망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유망한 산업군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떤 일이, 어떤 경기라면 그 경기에 뛰는 플레이어가 물론 가장 큰 수확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럴 때는 그 플레이어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장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랭킹 1위로 올라간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글로벌 탑 10 기업이라고 다 엄청난 상승을 거뒀던 거는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를 원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확률 높은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떤 글로벌 인프라를 까는, 디지털 대전환을 돕는 기업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쭉 보여드렸지만 그런 쪽에 속하는 기업들은 요즘에 거의 불패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툴도 갖춰야 되고, 뭐 디지털 전환도 해야 되고, 이들을 돕는 기업들의 어떤 산업 전망이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꼭 그런 기업들이 좀 등장을 했으면.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이 과거에는 뭐 구로의 등대, 그래서 과로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에는 가장 핵심적인 인재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축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슈커워드 전석재 감사합니다. 님이었습니다. 네,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서 오다가 또 이렇게 실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